1526년 런던. 한 남자가 사랑 고백을 거절당했습니다. 평범한 일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였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왕의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 거절당하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화를 내는 대신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엠볼린. 아무도 이 여인이 영국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키는 보통, 얼굴도 그저 그런. 당시 기준으로는 완벽한 미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예리한 눈동자. 누구든 한번 바라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함이 서려 있었죠. 프랑스 궁정에서 7년을 보내며 익힌 우아한 몸가짐과 세련된 말솜씨.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시를 읽고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교양.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여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1526년 2월의 그 무도회. 헨리 8세는 지루해하고 있었습니다. 17년째 같은 왕비 캐서린. 스페인에서 온 공주 출신이지만 이제는 42세의 중년 여인이 되어버린 그녀. 무엇보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는 부인에게 왕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장한 궁정홀 한편에서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귀부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녀들이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로 치장한 반면 애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오히려 더 고귀해 보였죠. 애는 다른 귀부인들처럼 왕 앞에서 바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왕의 눈을 바라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마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당신은 나를 모르죠라고 말하는 듯한. 헨리가 다가갔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여인에게 거절당한 적이 없는 왕이었죠. 보통이라면 여인들이 떨며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고 왕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애는 폐하, 춤을 청하려고 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왕을 거절한 겁니다. 궁정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헨리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앤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폐하가 진정으로 원하실 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헨리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헨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앤의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그 당당한 태도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왕실 침실에서 뒤척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왕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다를까? 헨리는 평생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왕비 캐서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궁녀들, 귀부인들 모두가 왕의 관심을 끌려고 애썼죠. 하지만 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헨리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한 여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상상이 되시나요? 깃털 펜을 들고 밤늦도록 고민하며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앤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다시 보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저 한 남자일 뿐입니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편지는 비밀리에 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헨리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다시 편지를 썼고 또 썼습니다. 왕이 이렇게 한 여인에게 매달리다니. 드디어 앤의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차갑기만 했어요. 폐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저는 왕의 정부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여러 여인 중 하나가 되기보다는 혼자 있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만약 폐하가 진정으로 저를 원하신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헨리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왕비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헨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쫓고 쫓기는 게임이 계속되었어요. 앤은 궁정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금방 멀어져 버렸죠. 왕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앤의 이런 전략에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앤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메리 볼린. 앤보다 4살 많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는 이미 헨리 8세의 정부였던 적이 있었어요. 1520년대 초 메리는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왕의 관심이 식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버림받았어요. 결국 평범한 귀족과 결혼해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앤은 언니의 그 비참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볼린 가문의 아버지 토머스 볼린은 야심가였습니다. 딸들을 왕에게 바쳐서라도 가문의 지위를 높이려 했어요. 메리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언니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정부가 아니라 왕비가 될 거야. 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앤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왕의 구애를 받아들이면서도 선을 그었어요. 사랑은 주되 몸은 주지 않는다.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527년 어느 저녁 왕실 정원에서 둘만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달빛 아래서 앤이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그저 한 남자의 여러 여인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를 당신의 유일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언니 메리처럼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헨리는 깨달았습니다. 앤을 얻으려면 캐서린과 이혼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가톨릭에서 이혼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교황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캐서린은 스페인 왕의 조카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황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헨리의 이 말은 단순한 연애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가톨릭에서 독립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 후 6년간의 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헨리는 교황청과 맞섰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썼으며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앤을 얻으려 했어요. 토머스 모어 같은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말렸습니다. 폐하, 이는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헨리는 듣지 않았어요. 사랑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거든요. 1533년 1월 드디어 비밀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캐서린과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도 전에 헨리와 앤은 부부가 되었어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앤이 임신했거든요. 1533년 6월 1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앤 볼린의 대관식이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검은 머리의 여인이 드디어 황금 왕관을 쓰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자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헨리,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앤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사랑, 당신이 왕자를 낳아준다면 우리는 완벽할 거야. 헨리도 행복했습니다. 6년간의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1533년 9월 7일 태어난 아이는 공주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될 아이였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사람들이 원한 것은 왕자였거든요. 앤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아름다운 딸도 얻었죠. 6년간의 기나긴 사랑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왕자를 원했던 헨리의 마음에 작은 실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정에는 벌써 새로운 여인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인 시무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온화한 여인이. 앤 볼린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얻은 왕관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지만 바로 그 사랑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1533년 9월 엘리자베스 공주가 태어난 후 궁정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왕자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헨리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괜찮아요, 헨리. 다음에는 분명 왕자를 낳을 거예요. 앤이 남편을 위로했지만 헨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야겠지. 왕조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말투였어요. 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남자가 벌써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후 2년 동안 앤은 2번 더 임신했지만 모두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매번 유산할 때마다 헨리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궁정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앤 볼린은 저주받은 여인이야. 왕자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왕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야. 캐서린 왕비를 버리고. 이런 소문들이 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자신을 위해 교황과 맞섰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앤은 절망했습니다. 1535년 봄, 궁정에 새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제인 시무어. 앤과는 정반대 타입의 여성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격. 그녀는 앤처럼 왕에게 대들지도 않았고 화려한 옷차림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인이었죠. 헨리의 시선이 제인에게 향하는 것을 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10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앤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또 시작이군. 앤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변하지 않아. 새로운 사랑에 빠지면 이전 것은 모두 잊어버리는구나. 앤은 필사적으로 헨리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답게 차려입고 지적인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헨리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앤의 노력들이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앤, 당신은 너무 시끄러워. 제인처럼 조용할 수는 없나? 그 말이 앤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한때 자신의 당당함과 지적인 면을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것을 싫어한다니. 앤은 깨달았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낳아줄 도구를 원했던 것일 뿐이라는 것을. 1536년 1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서린 전 왕비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독살설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의혹의 화살은 앤을 향했습니다. 앤 볼린이 캐서린을 독살했다. 저 마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쌓여있던 차에 터진 일이었거든요. 헨리조차 앤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앤이 절규했지만 이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536년 1월 앤은 또다시 유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였어요. 5개월 된 왕자를 잃은 것입니다. 헨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여자야. 내게 아들을 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말을 들은 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렇게 차갑게 끝나가다니. 자신을 위해 교황과 맞서고 유럽 전체를 적으로 돌렸던 그 사랑이 이제는 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헨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앤을 제거하고 제인과 재혼하는 것. 하지만 또다시 이혼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1536년 5월 2일 앤은 간통과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터무니없었어요. 자신의 음악교사, 궁정의 청년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오빠 조지와도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근친상간 혐의까지 씌워졌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야. 앤이 울부짖었지만 재판은 이미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은 매수되었고 증거들은 조작되었어요. 헨리는 새로운 사랑을 위해 이전 사랑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런던 타워에 갇힌 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헨리가 정신을 차릴 거야. 우리 사이의 진짜 사랑을 기억할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5월 15일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앤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딸 엘리자베스만은 지켜주세요. 그 순간 법정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왕국을 뒤흔들었던 사랑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다니. 5월 17일 헨리는 제인 시무어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앤의 사형 집행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왕의 냉혹함에 경악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앤은 런던 타워의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헨리와 처음 만났던 그 무도회, 달빛 아래서의 사랑 고백, 왕비가 되던 날의 환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했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왕비가 되고, 그게 그렇게 큰 죄였나? 1536년 5월 19일 아침, 런던 타워 안뜰에 단두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앤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길을 걸었어요. 10년 전 헨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앤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왕폐하께 충성했고 사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이 왕폐하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군중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의 왕비였던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9세의 앤볼린이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어요. 왕의 사랑을 받았으나 결국 그 사랑에 의해 파멸당한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헨리는 앤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역사책은 그가 다음날 제인과 약혼식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여러 번 앤을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딸 엘리자베스가 위대한 여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앤볼린, 왕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여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용감한 여성. 하지만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국 목숨까지 잃은 비극의 주인공. 그녀의 사랑은 영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가톨릭에서 분리된 영국 교회, 그리고 훗날 황금시대를 이끌 엘리자베스 여왕. 모든 것이 앤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어요. 16세기의 한 여인이 보여준 사랑과 야망, 그리고 비극. 앤볼린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세상. 앤볼린은 그 진실을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왕비로 만들었고 사랑이 그녀를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낳은 딸 엘리자베스는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대신 이룬 것입니다. 앤볼린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사랑의 결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의 위험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앤볼린의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계 왕족의 사랑 이야기 시간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헨리 8세의 6명의 왕비들 중 오늘 이야기에 등장했던 제인 시무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셔서 더 많은 영상과 함께 해주세요.